안녕하세요. 은퇴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가슴 아픈 사연이자 참교육으로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적어보겠습니다. 25살에 맞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애할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이성을 만나야 할지 몰라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을 보고 남자를 만났답니다. 여러 번 선을 보다가 저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짧게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외모와 성격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해가 떨어지면 바로 집에 들어와서 걱정할 게 없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이 무언의 약속인데 제 몸이 약해서 임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을 하게 됐는데 5년 동안 번번이 실패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병원에 다녀야 했죠. 여보,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당신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이를 못 가지면?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오래 걸리더라도 노력해보자. 사실 우리 부모님이 당신이랑 갈라서고 새 여자 만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간신히 설득했어.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 거라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대. 나랑 갈라서라고 말씀까지 하셨어? 정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루하루가 부담돼서 심장이 두근거려. 여보, 시험관으로 시도해보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소문이 크게 났더라. 시험관 아이를 여러 번 성공했다고. 당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 기대해보자고. 그래서 남편이 말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과학이 떨어지던 때이고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답니다. 시부모님은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린 필요 없다며 이혼하라고 닥달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막말과 욕설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몸뚱아리 하나 간수 못해서 5년 넘게 애를 못 가지니? 너 처녀 때 남자들이랑 많이 놀아놨니? 그래서 몸뚱아리가 고장난 거 아니야? 네 부모는 애 하나 못 가지는 너를 무슨 배짱으로 시집 보낸 거냐? 참 기막히네. 이거 완전 가족 사기단이 따로 없어. 우리가 부자라고 그냥 좋다고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몸뚱아리를 우리 집에 처박은 거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저 절대로 몸을 함부로 굴린 적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약해서 임신이 어려운 줄 몰랐다고요. 모르면 다냐?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애 못 가지면 며느리 갈아치울 테니까 빨리 임신하는 게 좋을 거다. 시간은 1년 더 줄 테니 각오해.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뺨을 맞은 적도 참 많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는 손대지 않았지만 꼭 방으로 불러서 한바탕 화를 내시고 제 얼굴이 빨개지도록 손찌검을 하셨죠. 그런 날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5년 넘게 임신에 실패했는데 1년 안에 임신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오래 보고 시도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마음을 비우고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고 연이은 실패로 약속한 1년의 시간이 지났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당장 갈라서라고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헤어지냐고, 정들고 사랑하는 저를 어떻게 버리냐고 반문했어요. 그이가 그렇게 나오니 그나마 조금 덜 우울했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절 미워하고 있었고 이혼하길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제가 시험관 아기를 성공하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임신 소식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전하자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지난날을 모두 사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을 취해서 10달 동안 품은 아들을 힘들게 낳았답니다. 이제 행복한 길만 걸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밉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던 분들이라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누지 못해 못내 아쉬웠죠. 두 분이 떠나시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은 이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제 옆을 지켜주던 그이였는데 큰 실망을 안겨줬답니다. 바람 피운다는 말을 시어머니의 친구분께 전해 듣고 미행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벌써 살림까지 차렸더군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현민이를 생각했으면 이런 짓 벌이면 안 되지. 당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아니다, 차라리 잘 됐네. 우리 이혼하자. 내 애인이랑 현민이랑 셋이 살면 되겠다. 뭐가 어째? 바람 피운 놈이 내 아들을 데려가서 상간녀랑 같이 살겠다고? 당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럼 그 미친 머리를 내가 정상이 될 때까지 두들겨 패줄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주먹과 발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광분한 저를 막으려고 남편이 안간힘을 썼지만 이성을 잃은 제 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난 두 사람을 제대로 흠씬 두들겨 패줬답니다. 이 여편네가 무식하게 힘만 키웠나. 남편을 이렇게 패는 마누라가 세상에 어딨어? 처자식을 두고 살림 차린 너 같은 놈은 이렇게 쳐맞아도 싸!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동안 당신 내조하고 부족한 거 없이 잘해줬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때려?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이혼 소송에서 우리 아들 절대로 못 보게 할 거야. 누구 마음대로? 나 돈 많은 사업가인 거 까먹었어? 이 대한민국은 돈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법이야. 저는 그의 주둥이가 아직 살아있어서 마저 면상을 후드려 팼습니다. 상간녀 역시 꼴보기 싫은 면상을 갈아엎을 듯 막대한 싸대기를 연타로 날려줬어요. 실컷 화풀이하고 그 더러운 집에서 나와 아들을 데리고 따로 지낼 방을 구했습니다. 이혼은 무조건 할 것이었고 위자료와 양육비도 모두 받아내서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었답니다. 이혼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판결이 잘 나왔어요. 남편이 외도한 증거가 차고 넘치니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됐죠. 전 남편은 반드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제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놈에게 보낼 일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난 뒤 트라우마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찾아왔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았던 기억들, 남편이 벌인 짓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와서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용기를 내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많은 약을 먹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무기력과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바깥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 아들을 키우는 것도 조금씩 버거워졌답니다. 억지로 버텨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양육권 소송을 하겠다고 선포했답니다. 제가 정신과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보인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정에 서게 됐죠. 최대한 정신이 멀쩡하게 보이도록 노력해봤는데 판사님이 제 진료 기록서를 보시고 자식을 키울 만한 정신력과 몸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눈물로 아들을 전 남편에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제 상태는 더욱더 안 좋아졌고 집에서 혼자 있다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고 약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이틀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정신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 버텨내는 것이 어려웠답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 저의 상태를 알렸고 입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집보다 정신병원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때가 되면 약을 챙겨주고 깨워주고 밥을 주는 곳이니 그나마 나았습니다. 갑상선 저하 증약도 잘 챙겨 먹어서 몸이 아주 조금씩 호전됐죠. 입원을 3년이나 하게 됐고 퇴원 후에 밝아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단장을 하고 전남편 집에 찾아갔어요. 뭐야? 정신병자 당신이 내 집에 왜 온 거야? 당신 보러 온 거 아니거든? 현민이 보러 왔어. 현민이를 보려고? 누구 마음대로? 정신병자한테 내 아들을 보여줄 일 없으니까 꺼지시지. 나 이제 멀쩡해. 치료하고 나왔다고. 현민이 본 지 3년이나 지났어. 빨리 현민이 불러줘. 싫어.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난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전 남편이 저를 내쫓아내서 현민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어떻게 엄마겠어요? 얼마 뒤 초등학생이 된 아들을 보려고 학교 앞으로 찾아가서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은 키가 많이 컸고 얼굴도 좀 변해 있더라고요. 현민아, 엄마야, 엄마. 우리 엄만 집에 있는데. 아줌마 저리 가요. 현민아, 집에 있는 사람은 네 엄마가 아닌 거 알잖아. 엄마가 널 낳아준 엄마라고. 얼굴 잘 봐봐. 알아요. 절 낳아준 사람이라는 거. 근데 절 버렸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한 번도 날 보러 오지 않았잖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랬어. 몸이 너무 아파서 우리 현민이 앞에 나타날 수 없었어. 사과를 하며 어르고 달래봤지만 아들은 저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를 받아들일 때까지 찾아가 봤는데 항상 외면하고 도망쳤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들이 좀 더 크면 만나기로 하고 좀 더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충분히 미울 수가 있으니 이해하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길 바랬죠. 그런데 마음처럼 안 보고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기도 했고 어떤 날은 손을 흔들기도 했는데 역시나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아들은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정말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얻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아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했고 중개와 투자 등의 일을 했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으로 돈을 불리는 것이 최고라고 판단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해 부동산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도우는 건지 먹고 살 만큼 잘 벌었고 큰 집을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불과 2년 6개월 만이었죠.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데려올지 변호사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고 양육권 쟁탈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답니다. 충격적이지만 저에겐 오히려 잘된 사건이었죠. 아들이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간 사이에 전 남편과 상간녀가 여행을 떠났는데 사고로 둘 다 숨졌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제가 키우게 됐죠. 현민아, 오늘부터 여기서 엄마랑 둘이 사는 거야. 괜찮겠어? 네? 뭐 갈 곳이 없으니까 지내야겠죠. 엄마한테 실망한 거 많은 거 아는데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리거나 피한 적 없어. 엄마가 몸이 아파서 몇 년 보지 못했던 거야. 앞으로 엄마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현민이 네가 마음을 열어주면 좋겠다. 아들은 무뚝뚝하게 몇 달을 지냈어요.
사춘기 나이가 되어 그런지 제가 하는 말에 대답을 거의 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또 자기 아빠를 잃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엇나가는 행동을 보였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불량 서클에 들어가 남을 괴롭히는 짓을 했답니다. 학교에 불려가서 피해자 학생과 부모한테 무릎을 꿇고 빌고 와서 아들에게 더는 오냐오냐 하면서 부탁하듯이 말하는 걸 그만하기로 했고 강한 훈육으로 다스렸답니다. 그런데 저보다 힘이 센 아들은 제 훈육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를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했고 저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아직 인격이 다 갖춰진 게 아니니 저의 숙제로 여겼어요. 아들을 어르고 달래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서 속 시원하게 대화도 나눠보고 미술치료와 음악치료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들은 평범한 학생이자 아들이 됐고 사춘기가 지나고 무탈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나오고 군대도 건강하게 잘 전역해서 전 남편의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대? 멋진데? 엄마, 속 많이 썩인 아들내미가 여기까지 왔네요. 엄마가 잘 키워주신 덕에 멀쩡하게 사업까지 하게 됐어요. 엄마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러냐. 그래도 조금이라도 엄마가 도움이 됐길 바란다. 아무튼 축하해. 아, 그리고 좋은 소식 또 있는데 저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벌써? 네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인데 빨리 결혼하려고? 네, 여자친구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꼭 엄마를 닮은 것 같아서 제 아내로 만들고 싶은 여자거든요. 나를 닮았다고? 현민아, 이 엄마 닮은 사람 만나면 너 고생해. 이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잖아. 엄마가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잘 지내시잖아요. 아무튼 결혼할 여친 조만간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이 진심으로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리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곱고 아름다웠어요. 성품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을 홀려버린 아가씨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그럴만 했네. 그런데 나랑 닮은 구석은 하나도 없네. 어머님, 처음 뵀는데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훨씬 아름다우세요. 저는 어머님의 아우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줘서 고맙고 결혼까지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자마자 저도 놓치기 아까운 여자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바로 결혼 승낙을 했답니다. 몇 달 뒤 상견례를 치르고 순조롭게 결혼식까지 잘 마쳤어요. 이듬해 며느리가 건강한 손자까지 낳아서 제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내가 손자를 볼 줄이야. 세아가 고생 많았다.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낳고 장하다. 어머님, 정말 예쁜 아이죠? 이제 진짜 2배로 행복하겠죠? 2배가 뭐니? 못해도 1000배, 아니 10,000배는 행복할 거다. 자식 키우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저와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손자를 보고 엄청나게 기뻐했답니다. 아들 부부는 손자와 셋이서 아주 예쁘게 잘 지냈어요. 저는 부동산 투자 일을 하면서 시간의 여유가 많아 자주 손자를 돌봐주러 애들 집에 찾아갔답니다. 해가 여러 번 거듭하면서 건강하고 예쁘게 자란 손자를 보면 진짜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수천 번이 들었네요. 그런데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들만큼은 전 남편을 닮지 않길 바랬는데 바람이 나서 처자식을 두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현민아, 너 바람났다며? 새애기가 충격받아서 쓰러진 걸 듣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너 미쳤어? 네 아빠가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 정리하고 새애기한테 무조건 빌어. 아이, 엄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아이,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내 마누라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이 녀석이 진짜 미쳤네. 새애기 같은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너 지금 하는 짓 반드시 후회하고 말 거야. 빨리 정신 차리고 바람난 여자 정리해. 아니요. 난 마누라랑 이혼하고 애인이랑 살 겁니다. 이미 다 결정했어요. 뭐가 어째? 현민이 너 정말 이럴래?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 네 아빠랑 똑같은 짓을 하겠다는 거야? 아이씨, 짜증나. 이씨. 아, 엄마가 오줌 못 났으면 아버지가 바람이 났겠어요. 뭐? 현민아,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상간녀에게 눈이 뒤집혔고 예전에 절 원망하던 태도로 돌아왔더군요. 다 커서 자식까지 있는 아들을 어떻게 되돌릴지 고민해봤는데 무조건 잘못된 길을 못 가게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따귀를 날렸더니 과거에 했던 대로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더군요. 현민이 너 1억이야? 예전에 했던 짓 또 하는 거야? 엄마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그러죠. 난 이혼하고 새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안일에 신경 끄고 엄마 당신 인생을 사세요. 집사람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이참에 정리해야겠어요. 아들은 상간녀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며 절 등져버렸고 며느리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손자는 며느리가 키우게 됐고 저도 육아를 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많이 지쳤고 예전에 저를 보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세아가 이럴 때일수록 힘내야지. 네 아들을 끝까지 지켜야지. 어머님, 저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다 때려치우고 어디 가서 인생 끝내버리고 싶어요. 뭐야?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아야 할 때야. 너도 나처럼 무너지면 큰일을 겪을 거야. 그러니 힘 좀 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병원 다녀보자. 어머님,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 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어머님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에 그만 와주세요. 제가 나아지길 바란다면 찾아오지 마세요. 세아가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랑 같이 병원 다니면. 며느린 제 말어리를 자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좀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어머님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힘드니까 찾아오지 말라고요. 세아가.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제 꼴을 보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가급적 며느리가 사는 집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겠지만 저 때문에 며느리가 더더욱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소가리를 하며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은 모양이었는데 과용해서 응급실에 실려가 위세척을 했답니다. 내가 혹시나 하고 들렀더니 그러고 있니? 세아가, 내가 없어지면 잘 지낼 거라면서. 어머님, 모르겠어요.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린 갑상선 저하증까지 걸렸더라고요. 과거에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이윽고 아들이 찾아왔고 며느리 상태를 보더니 씩 웃더군요. 나 약해 빠졌네. 이런 꼴로 내 아들을 키우겠다고 한 거냐? 야, 내 아들 내가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며느린 무기력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바람난 여자 밑에서 내 손자를 키우게 할 수 없다. 내가 키울 테니까 넌 그 상간녀랑 새 인생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이, 엄마. 지겹도록 내 인생에 참견 많이 하시네요. 엄마, 내가 봐주니까 물로 보여? 내 자식을 왜 당신이 참견하는 건데? 무조건 내가 데려가 키울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 아들 보려고 괜히 찾아오고 그러지 마셔. 이 나쁜 놈.
지 애비의 뼛속까지 닮았네. 내 아들 안 주면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약 처먹고 자빠져 잠만 자는 여자한테 계속 자식을 키우라고 할 판사가 어딨겠어? 내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따가 아들 유치원에 가서 내 집으로 데려갈 거야. 통보했으니까 난 이만 간다. 아들놈은 제가 소리치며 말렸더니 두 눈을 부라리며 손자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손자는 아들과 새 며느리인 상간녀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혼자 요양하겠다고 시골로 떠나서 긴 휴식기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 번 손자를 보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아들과 새 며느리가 난리를 치며 경찰까지 불러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꼭 과거 현민이를 만나지 못했던 순간 같았죠. 손자를 만날 방법이 없으니 혼자서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새 며느리와 저를 찾아왔어요. 설마 사과하려는 건가 싶어서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제 집에 왔더군요. 아들이 사업을 다 말아먹고 빚만 남아 갈 곳이 없다고 하답니다. 엄마 좀 도와줘요. 우리 세 식구 갈 곳이 없어. 그리고 돈벌이하기에 사업장도 새로 차려줘요. 엄마 돈 많이 벌었잖아. 뭐야 이놈아? 그동안 손자 못 보게 쫓아내더니 사업 망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찾아온 거야? 못된 놈. 그래 그렇게 욕하세요. 욕하고 돈은 주세요. 엄마면 끝까지 엄마 노릇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현민이 너 많이 망가졌구나.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손자가 걱정이었어요. 단칸방에 가서 살게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만을 생각하고 아들 부부에게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줬어요. 그래도 그거라도 해주니 그제야 손자와 왕래하며 지내게 해주더군요. 우리 예쁜 손자 할머니 왔다. 어머님 빈손으로 오셨어요? 그래 빈손이다. 왜? 센스가 없으시네. 다른 집 시모들은 먹을 것도 다 해주고 아낌없이 선물도 퍼준다는데 저는 뭐 없어요? 네가 내 며느리가 맞니? 넌 바람나서 내 아들과 진짜 며느리를 갈라서게 했어. 그런 너에게 선물을 하라고? 나 부처님 아니다. 아니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몰라요? 현민 오빠랑 나는 바람이 아니라 사랑을 한 거예요. 바람난 것들은 다들 그렇게 말하지. 사랑이 무슨 죄냐고 말이야. 근데 니들은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리고 나 또한 니들 때문에 오장육부가 뒤집어져서 온몸이 쓰라리다. 그러니까 괜히 주제넘게 며느리라고 짓거리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라. 이왕 저희랑 왕래하는 거 좋게 지내면 덧나요? 무슨 어른이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어머님, 우리 아들 계속 보려면 나도 며느리 취급해줘야 할 겁니다. 됐다. 그만 말하고 너 할 일이나 해라. 난 손자나 보고 갈 테니. 그렇게 상간녀를 억지로 마주치면서 손자를 품 안에 안았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어 속이 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손자를 보려면 악당 하나쯤은 마주쳐도 상관없었답니다. 아들은 제가 사업장을 차려주지 않자 돈 벌겠다고 하루 종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지 않아서 뭘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손자를 보러 가니 새 며느리가 육아를 아예 저에게 맡기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저도 하는 일이 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 하는 수 없이 일을 줄이고 손자 키우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네요. 1년쯤 지났을까 제 몸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건강관리는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아픔 덩어리들이 그득했나 봅니다. 위암이라고 했고 지속적인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술은 추후에 암이 작아지면 하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아들 부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픈 걸 알리며 손잡보는 게 어렵다고 했더니 며느리는 애를 봐주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며 짜증을 냈고 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랑 무슨 상관이냐는 듯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한 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다음 치료 때까지 퇴원하고 집에서 지냈어요. 몸이 허약해지니 손자를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답니다. 두세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데 아들 녀석이 전세 아파트를 날려먹었다며 새 식구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몸은 어떠셔? 참 빨리도 묻는다. 한 번을 들여다보지 않더니 웬일이냐? 엄마, 나 집 날려먹었어요. 또다시 손가락 빨게 생겼네. 엄마가 좀 도와줘. 뭐야? 도대체 넌 뭘 하고 다니길래 족족 말아먹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있어. 자세히 묻지 말고 우리 셋이 살 아파트 한 채만 해줘. 나 돈 없다. 이제 가진 건 내 집 하나뿐이다. 그래? 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30억이나 되던데 대출 받아서 주면 안 되려나? 아휴, 정말 한숨만 나오게 하네. 좋은 대학 나와서 사람 구실하고 잘 살더니 왜 이렇게 망가진 거냐? 너 이유를 모르겠어? 바람나고 나서부터 이 꼴 된 거야. 그랬더니 새 며느리가 화를 버럭 내더군요. 어머님, 또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소리 듣는 것도 지겹고 이골이 나네요. 제발 좀 내 욕 좀 그만하세요. 야, 바람나서 패가 망신한 걸 사실대로 알려준 건데 왜 그러냐? 내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욕 들어 먹어야 할 거야. 며느린 열을 받았다며 머리 식히겠다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인가 싶기도 했고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손자의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지 얼마나 더 살아갈지 아무도 모르니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서 제 집에서 살게 해주리라고 마음먹었답니다. 현민아, 너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그땐 이미 늦어서 아무것도 되돌리지 못한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하고 할 말만 해요. 그래, 내 손자를 위해서 여러 고민해봤는데 니들이 이 아파트 받아라. 이 엄마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르니 미리 증여해주마. 정말요? 그럼 너무 고맙지. 역시 엄만 책임 강강한 부모님이에요. 그렇다고 내 집이라는 게 변하는 건 아니다. 당연하죠, 엄마. 우리가 엄마 잘 모시고 살게요. 암도 꼭 낳게 옆에서 잘 간호할게요. 어머님, 정말 큰 결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30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아. 요즘은 로또 1등이 10억 좀 넘는다는데 30억가치 아파트에서 산다니까 꿈만 같아요. 며느라, 내가 상간녀라고 막말한 거 좀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손자 키워줄 어미인데 그렇게 표현한 건 잘못한 것 같구나. 됐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는 안 그러시면 되죠. 근데 어머님, 병원은 언제 가세요? 다음 주에 갈 거야. 그 끔찍한 항암 치료 또 받아야겠지. 어머님, 꼭 건강하게 되실 거예요. 자식들에게 크게 베풀어 주셨으니 하늘이 보답할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두었기에 새 며느리가 까불거리며 좋아하는 걸 보고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아들 부부는 그때도 모른 척 하더군요. 집 명의를 줘서 좀 달라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힘든 항암을 받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관문 앞에 제 짐가방이 있더라고요. 설마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바뀌어서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며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거 다 뭐냐?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현관문 안에서 새 며느리가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이 집 주인이잖아요. 우리 세 식구만 여기서 살기로 했으니까 짐가방 들고 돌아가세요. 뭐야? 결국 날 쫓아내겠다는 거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상간년 넌 그렇다 치더라도 현민이 넌 이러면 안 되지.
아직도 저 기집애가 하자는 대로 행동하는 거냐? 당장 문 열지 못해? 아이 엄마 그냥 나가서 살아. 여긴 우리 집이 왔잖아. 뭐 어디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알아서 살아. 또 초인종 울리면 경찰 부른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상상도 못한 짓을 벌이니 제 인생이 한탄스럽고 헛살았구나 싶었네요.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누군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 대화를 나누고 설득해서 저의 다른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세아가 이 집 마음에 드니? 어머님 언제 이런 큰 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냥 운 좋게 돈이 벌렸다. 부동산 투자가 잘 됐어. 세아가 요즘 몸은 어떠냐? 시골에서 요양한 게 효과가 있더냐? 조용히 시간을 보내보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제 아들 빨리 되찾아오고 싶어요. 그래, 마음을 확실하게 굳힌 걸 보니 내 기분이 좋구나.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시골에서 요양하던 맏며느리를 제 다른 집의 대저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30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줬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도와 양육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무능한 아들과 애를 제멋대로 대충 키우는 새 며느리에게서 손자를 데려오려고 많은 증거를 모으려고 사람을 썼습니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그리고 탐정까지 고용해서 많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전해듣게 됐어요. 아들은 그동안 돈을 날려먹은 게 모두 도박 때문이랍니다. 강원랜드에 가서 돈을 물 쓰듯이 쓰기도 했고 불법 도박장에 가서 많은 돈을 잃었대요. 그제야 아들이 왜 패가 망신한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새 며느리는 제 아들과 같이 살면서 외도를 여러 번 저질렀다네요. 누가 상간녀 아니랄까봐 바람 피우느라 싸돌아다니고 있었대요. 두 부부가 아주 끼리끼리 잘도 놀고 있던 꼴이었죠. 그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양육권을 제 며느리가 가져오는 걸 성공했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아들 다시 데리고 왔어요. 저 이제 약해지지 않고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 거예요. 그래, 아마 그렇게 될 거다. 세액이 네가 겪고 있는 거 모두 다 내가 겪었던 일이다. 어머님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건 너도 알잖아. 바로 아들. 아, 그렇죠. 저도 아들 생각만 하면서 몸을 회복했으니까. 근데 어머님 아들이 엇나가게 되어 참 안타까워요. 별소리를 다 한다. 너한테 상처 준 놈인데 뭐가 안타깝냐? 그리고 알아봤는데 현민이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사채까지 써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 아마 또 무너질 거야. 이젠 나도 더는 아들 놈을 돕지 않을 거야. 어머님 몸은 어떠세요? 또 항암을 받으셔야 하나요? 엊그제 얼마나 좋아졌는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암이 사라졌다고 하더라. 완치란다 완치. 정말요? 어머님 정말 잘 됐어요. 나도 며느리인 너랑 손자를 떠올리며 버텼더니 살아남은 모양이다. 세아가 이제부턴 네 아들만 생각하면서 재밌게 살아. 내 얼굴 보기 싫으면 언제든 쫓아내도 되고. 어머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쫓아내겠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은인이에요. 현민 씨랑은 비록 안 좋게 끝이 났지만 어머님과는 끝까지 가족으로 남고 싶다고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 손자, 셋이서 대저택에서 계속 함께 살기로 했답니다. 한편 아들과 새 며느리는 폭삭 망하고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답니다. 아들 녀석은 아파트를 날려먹고 빚만 있으니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랑 전 마누라랑 셋이 사는 거야? 에이씨, 나도 여기서 살래. 나가. 뭐라는 거야? 엄마, 아들을 쫓아낼 셈이야? 그래, 나가. 이 도박쟁이에 바람나서 가장 파탄낸 못돼먹은 자식아. 너 같은 놈은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을 거야.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아들을 내치려고 하는데 못 나간다고 버티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경찰을 부를까 하는데 며느리가 손자의 플라스틱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서 아들의 얼굴을 세게 날려버리더군요. 이어서 등짝을 후려치고 물건을 아들에게 쉴 새 없이 집어던졌답니다. 이 나쁜 인간아, 넌 나와 아들 말고도 어머님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런 놈이 감히 여길 와? 나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고! 이 여편네가 돌았나? 야, 그만두지 못해? 너 나한테 처맞고 싶어? 아들놈이 실컷 맞고 나서 일어나 며느리 얼굴에 손을 대려는 순간 제가 먼저 아들의 귀싸대기를 날려줬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만 대봐라. 그땐 진짜 너를 지옥 불구덩이에 쑤셔넣고 말 거야. 아니 엄마, 자식이 귀해, 이혼한 며느리가 귀해. 아들이 사고 좀 쳤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넌 말로 해선 안 되겠다. 경찰 불러야겠어. 아들은 마음대로 하라며 끝까지 안 나가고 버텼습니다. 이윽고 경찰관 2명이 집안에 들어와서 강압적으로 아들을 끌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들놈을 집안에 들이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꽤 조용하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손자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도 육아와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냈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요. 저의 예상 중 하나인 도박 중독으로 강원랜드 앞에서 칩을 구걸하면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강원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노숙하는 지저분한 차림의 아들이 칩을 구걸하는 걸 두 눈으로 봤답니다. 잘하는 짓이다. 고작 이러고 살고 있던 거야? 엄마? 여긴 어떻게? 아, 나한테 돈 주려고 온 거구나. 엄마,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가진 돈 있으면 다 털어놔봐. 이놈아, 진짜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이게 무슨 꼴이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여긴 합법적인 곳이야. 나 제대로 한 방 때려서 부자 돼서 아들 데리고 와서 내가 키울 거라고. 지금 네 꼴을 봐라. 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무슨 자식을 키우겠다는 소리래? 현민아, 너 갈 데가 있다. 거기 가면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정말? 거기가 어딘데? 저는 앰뷸런스 차량을 보고 손짓했습니다. 정신병원 간호사들이 내려서 아들의 양팔을 잡고 끌고 갔어요. 이거 뭐야? 당신들 뭔데 날 끌고 가는 거야?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정신병원에서 도박 치료받고 정신도 치료받아. 새 사람 되기 전까진 못 나올 거야. 엄마, 지금 아들을 정신병원에 쳐넣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엄마야? 당장 취소해. 이거 놓으라고! 난 오늘 강원랜드에서 대박 터뜨릴 거란 말이야. 저는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봤고 아들은 앰뷸런스에 타고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상간녀죠. 그 여자가 한 짓에 대한 벌을 꼭 받기를 원해서 사람을 시켜 미행을 붙였습니다. 상간녀는 아주 돈 많은 남자와 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재력이 있어서 붙어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꼴을 보고 한 방 먹여주려고 바람 피우는 증거를 영상과 사진을 받아 유부남의 마누라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 곳에 구경을 나갔어요. 살림 차린 집에 유부남의 마누라가 들이닥치자 흥신소장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살림을 차려? 당신이 여자랑 바람나서 집까지 차린 거야? 아이 여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동안 엄청 조심했는데 내 돈으로 사업하게 해주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이따위 계집애랑 바람을 피워? 니들 둘 오늘 내 손에 돼질 줄 알아. 여자는 자기 남편과 상간녀를 응징해주는데 꽤 심하게 때리더군요. 저는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아, 어머님? 당신이 벌인 짓이에요?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우리 오빠 마누라한테 일렀냐고요? 그래,
네가 편히 발 뻗고 사는 걸 상상하니 부하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아주 시원하게 복수를 계획했다. 아줌마, 내 덕에 댁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으니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저 상간녀 제대로 좀 조져보세요. 그러자 여자가 살림차린 집을 둘러보더니 때릴 만한 걸 찾다가 큰 국자를 들고 와서 새 며느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썩은 기집애야. 내 남편이 잘난 놈인 줄 알고 바람 피웠지? 근데 내 남편 재력은 모두 내 재산에서 나오는 거야. 고로, 넌 내 돈으로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던 거라고. 오늘 제대로 처맞고 상간녀 손해배상까지 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당신도 오늘 개처럼 맞고 싹 다 내놓고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여자는 두 불륜을 사냥하듯이 때리고 물어뜯고 엄청난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속이 시원해서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낄낄 웃다가 새 며느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상간녀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 인생을 조질 때까지 절대로 놔주지 않을 거야. 네가 뭘 하고 다니든 항상 감시하고 있을 거라고. 그럼 오늘을 시작으로 많이 힘들게 지내봐. 구경은 이쯤하고 가볼게. 이 썩은 할망구야. 암 걸렸으면 조용히 돼질 것이지 왜 나대고 지랄이야? 네 아들놈이 도박으로 전주산 날려서 나도 피해봤다고. 할망구, 조심해라. 나도 당신한테 꼭 복수할 테니까. 그래,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은 일단 저 여자한테 실컷 맞아야겠네. 입 다물고 맞아. 그래야 임플란트 안 하지. 상간녀가 죽도록 처맞는 걸 보고 그 집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 만에 찾아갔어요.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더라고요. 엄마라는 인간이 자식을 이딴 시궁창에 넣어? 당장 내보내줘. 날 여기서 꺼내달란 말이야. 현민아, 아직 멀었다. 지금 네 상태 보니까 장기간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여긴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고. 제발 좀 꺼내줘. 엄마도 입원해봐서 아는데 치료하면 낫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너 혼자 살아갈 수 있게 최소한의 지원해줄게. 난 네 엄마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다. 닥쳐! 그냥 포기하고 날 여기서 꺼내줘. 뭘 하고 살든 상관하지 말고 내보내달란 말이야.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으니 대화는 그쯤에 두고 의사를 만나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몇 달 동안 손자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재밌게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와 저희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제 좀 시끄러운 일이 잦아들었으니 기분 전환도 할 겸해서 바닷가를 가게 됐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네요. 가족끼리 놀러 오는 게 얼마만인지. 앞으로는 자주 오자. 돈 많은 시어머니가 있으니 실컷 벗겨 먹어가면서 살아. 벌써 어머님한테 받은 게 많은걸요. 집도 제 명의로 돌려주셔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걱정이에요. 그깟 집이 뭐 대수라고. 그냥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물론 우리 손자는 잘 키워가면서 지내야지. 넌 나처럼 혼자 고생할 생각 말고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재혼해라. 어머님, 내 아들놈이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태어나면 너한테 찾아와도 막아줄 사는 놈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착하고 힘센 남자로다가 만나보라고. 네, 어머님. 저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연애도 하고 아들도 잘 키우고 열심히 놀면서 지낼 거예요. 그래,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 내가 그 상간녀 이야기 해줬나? 유부남이랑 바람나서 얻어터졌다고요. 아니, 그 뒤에 있던 사건이 있어. 그 기집애가 다른 유부남이랑 바람을 또 피웠는데 마누라가 쳐들어가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대. 도망가려고 3층에서 뛰어내렸나 봐. 근데 잘못 떨어졌는지 척추가 부러져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됐대.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니 앞으론 남의 인생 망치는 일은 못할 거다.
결국 그렇게 끝이 났네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머님. 그래, 나도 속이 시원해. 이제 아들이 치료 잘 받고 나와서 평범하게 사는 것만 보면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도 아직 젊으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오래 사셔야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려나? 뭐 생각 좀 해보지 뭐. 자, 이제 그만 호텔로 가서 밥 먹고 쉬자. 네, 어머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자주 다니도록 해요. 그렇게 며느리와 손자와의 여행은 매우 달콤하게 잘 보내고 돌아왔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다행히 암이 재발하지 않았고 다른 데도 이상 없이 건강하다는 소견을 들었어요. 제 아들이 언제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멀쩡한 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 사연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네요. 끝까지 엄마이자 시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역할을 다 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